안녕하세요. 열정과학의 열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물리특강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 명칭은 미리 준비하는 고등물리특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강좌는 뭐 OT는 없습니다. 이제 1강에서 그냥 제가 지금 간략하게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강좌 누가 듣냐? 거기 써져 있지만 제가 이제 강좌 계획서를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강 대상이 누구냐?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고등물리 영역이 걱정되는 모든 중학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학생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물리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이거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이 파트는 통합과학의 물리 파트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파트랑 그 다음에 물리 1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기 때 배우는 물리학 1이죠. 정확하게 힘과 운동 파트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통합과학에서도 힘과 운동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물리의 힘과 운동 부분을 배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주 물리의 기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강좌를 굳이 준비한 건 선생님 강좌 중에 통합과학을 미리 할 수 있는 한 달 통도 있고 한데 이거 왜 했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물리에 대한 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와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그랬지만 2015 과정이 그전 과정 2009 개정 과정보다 그렇게 물리학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힘과 운동에 대한 걸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전 개정 과정은 또 더 괜찮았어요. 2009 전에는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전에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좀 자세히 배웠거든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힘과 운동을 배우다 보니까 과학을 포기하는 거야. 1학년 때 막 갑자기 물리 얘기 막 나오니까 포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대부분 중학교 3학년들이 이 강의를 많이 들을 거라고 믿고요. 중학교 2학년이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과학고를 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내가 좀 미리 들어놔야 되겠다. 좋습니다. 예, 어떤 의도인지 좋아요. 근데 이 강좌는 지금 6강입니다, 여러분들. 3강은 개념 강좌고 3강은 문제풀이 할 텐데 3강 중에 오늘 첫 번째 힘이란 운동이랑 요거 할 거고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뉴턴의 운동 법칙, 운동량과 충격량 요거 할 텐데 반드시 준비해야 될 거는 요거 교환을 뽑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올릴 테니까 간혹 가다가 제가 교환을 잘못 올리는 경우가 사람이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환을 다운받았을 때 이상하다, 선생님 강의 내용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게시판에다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빈칸이 채워져 있어. 답이 없어요. 그리고 4강부터는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도 답이 없어. 심지어는 객관식으로 안 내고 객관식 보기 1, 2, 3, 4 다 없앴어요. 제가 일부러 없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답 올려주세요. 안 올려줍니다. 답 없어요.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강의에서 다 얘기할 거야. 제가 이거 다 어디 채워라라고 친절하게 얘기할 텐데 만약에 질문에 이거 답을 모르겠어요 라고 올라온 친구들은 강의를 안 들은 걸로 간주하고 강의를 들으세요 라고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좀 여러분들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공부 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힘줘서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었죠. 그죠? 힘줘서 좀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해. 이거 답을 올려주잖아. 그냥 다운 받는 거에 즐거움이 있는 거야. 선생님 강의 안 들어. 내 강의를 안 듣고 공부를 안 할 거면 선생님 저 혼자 공부할 건데 혼자 공부할 거면 제 강의를 듣지 말아야죠. 자료만 주세요. 밖에 나가서 사. 시중에 더 좋은 거 많어. 사실 이게 출판사에서 만드는 거 더 좋은 거 많잖아. 다운 받을 수 있잖아요. 또는 저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공부시키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제가 도구로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사람인데 제 강의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답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시험 특강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정답 넣었어요. 서술형 특강 빼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강의 들으세요가 답변 끝입니다. 강의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빈칸도 다 채워줄 거예요 오늘.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뭘 얘기할 거냐면 힘과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알고 있어요. 힘.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 힘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변화 요인. 그럼 뭘 변화시키냐?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힘은 무엇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냐? 이때 힘이라는 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힘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 내용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물리특강 만만치 않아. 공부 안 할 생각으로 오면 이게 그냥 미리 가볍게 들으면 되는 강의 아니에요? 가볍게 듣잖아? 4강부터 문제 하나도 못 풀어. 문제 못 풀어요. 물리는 어떤 과목이냐면 여러분들 생물은 막 외우고 지구과학은 뭐 자료가 많으니까 분석을 하고 화학은 어떤 수적인 개념이 또 많이 나오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리도 수학을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물리부터 물화생지는 전부 다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돼.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해 속에는 기본적으로 암기는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암기라는 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본인 거야. 우리가 영어에서 알파벳 할 때 A, B, C, D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How are you? Good morning. I'm fine, thank you 하려면 뭘 해야 돼요? A, B, C, D는 알아야 되잖아. I가 뭐고, me가 뭐고, you가 뭐고, your가 뭐고, yours가 뭐고, he가 뭐고, she가 뭐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거는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인 거는 제가 정리하라는 말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하기 싫어하니까. 근데 그건 기본인 거고 물리는 특히 그래요.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다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공식을 어느 정도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좋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해하려고. 고등학교 물리도 막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이 막 쭉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뭐 이제 특수상대성 이런 거 이제 물리학원에서 이제 다루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나올 때 무슨 뭐 로렌츠 인자 이런 거 나오고 뭐 여러분들이 그거 외워야 됩니다. 그거 요새 증명하는 건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강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2강 안 들을래요. 듣지 마. 제대로 준비 안 됐으면 듣지 마. 네? 아셨죠? 자, 오늘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물리 못해, 여러분들이. 진짜 못해. 내가 검증이 된 거야. 다 잘한다고 그래서 막 올라와 보면 물리 못해. 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 힘은 무엇을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무엇을 변화시키냐? 두 가지. 거기 써가면서 하는 거야. 물체의 무엇을 변화시킨다? 처음에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야, 모양. 자, 모양만 쓰면 되죠. 거기 빈칸에다가는. 모양만 쓰면 되죠, 빈칸에다가. 모양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운동이라고 쓰면 되잖아, 거기. 선생님 여기 물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네가 알아서 들어. 그것까지 꼭 써줘야 돼. 이거 듣고서 쓰는 거. 그래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얘기 안 한 게 아니고 얘기 안 해줬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 한 달 통도 제가 보면 답을 갖다가 개념 부분은 답이 없거든요. 한 달 통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한 달에 끝내는 통합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빈칸 채우기가 있는데 거기 답이 없어. 근데 제가 다 그거는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어요. 혹시나 못 들은 친구들은 댓글 남기면 제가 답을 알려주겠다 얘기했는데 이건 안 알려줍니다. 이건 강의 때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자, 근데 모양 변화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할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끝났어. 모양이 변화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낼 거예요. 이 말로 끝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힘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운동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운동 얘기. 그러면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힘과 운동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모양은 별로 관련이 없거든. 운동하고는 모양은 관련이 없어. 모양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분필이 있어요. 분필. 분필이 여기 있습니다. 분필을 제가 힘을 줘서 빠겠어.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조각을 냈어. 이렇게 두 조각으로 냈단 말이야.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두 조각으로 모양을 변화시켰지. 긴 모양이었는데 아주 길진 않았어. 딱 잘라가지고 짧은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모양 변화한 거 맞죠? 그 모양 변화 원인이 힘이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상태 변화도 힘 아니냐? 상태 변화. 상태 변화도 힘 때문에 변한 거 아니냐? 상태 변화는 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태 변화는 힘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도 모양 변하는 거 아닙니까? 얼음이 뭐 녹아가지고 물의 모양이 되고 아니야. 상태 변화는 모양 변화가 아니라 이건 모양 변화의 제외입니다. 제외고요. 이거는 열과 압력에 의해서 주로 변해요. 특히 이제 열, 온도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뜨겁게 가열하면 뭐 액체가 기체되고 고체가 액체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기화, 승화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뺄게. 모양 변화는 쓰긴 했지만 힘하고 우리가 운동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요거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운동 상태가 의미하는 거. 그 밑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라는 게 무엇이냐? 운동 상태가 의미하는 거. 아, 이렇게 또 써줘야 여러분들이 또 빼먹지 않지. 운동 상태가 의미하는 거. 거기 써져 있죠, 여러분들? 써져 있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빠르기. 이걸 다른 말로 속력이라고 할게요. 속력이 빠르기입니다. 속력이 빠르기다. 빠르기가 속력이야. 얼마나 빠르냐? 우사인 볼트가 저보다 빠릅니까? 빠르겠지. 은퇴했어도 나보다 빠르겠지. 나는 100m를 12초도 달려본 적이 없어요. 13초 때도 거의 못 달려봤던 것 같아요. 제가 달리기 느립니다. 달리기 느려. 초등학교 때부터 키는 컸지만 달리기는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아마 6학년 때가 제일 빨랐던 것 같은데 한 14초? 아,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더 빨랐나? 하여튼 뭐 13초 때 나온 적이 있었나? 한 번 뭐 있었을까? 12초 때 좀 못 뛰어요, 잘.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현역을 은퇴했어도 저보단 빠르겠죠, 그죠? 지금 뛰라고 하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잘 빠르게 막 폭소할 수 없어. 자, 속력, 빠르기를 갖다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운동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냐? 빠르기와 방향을 함께 포함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운동 상태를 변화하는 게 힘이야.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속력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둘 다 변화시킬 수도 있어. 빠르기도 변화시킬 수 있고 방향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렇게 해야만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 빠르기도 안 변하고 운동 방향도 안 변하면 힘이 작용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운동 상태가 변해야만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 작용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한다.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물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애를 괜히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걔가 가만히 있겠지. 그렇잖아. 잘 가고 있어. 일정한 속도로 잘 가고 있어. 앞으로 계속. 얘한테 괜히 힘을 주지 않으면 얘는 계속 그렇게 갈 거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갖다가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2번 봐봐요. 2번은 제가 읽어줄게. 힘은 무엇이냐?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힘. 지금 2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1강에 2번 보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힘은 상호작용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란 건 너와 내가 함께 작용을 해야만 힘이 존재한다는 거야. 한쪽에만 힘이 작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A가 B에 힘을 준다면 반드시 B도 A에, 이거 못하네. A에. 제가 고쳐놓을 테니까 상관없어요. B도 A에 힘을 주어야 한다. B도 A에 힘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를 작용반작용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텐데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밀어. 그러니까 내가 튕겨져 나온 거야.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밀어. 나는 벽한테만 힘을 주고 싶은데 벽도 무조건 나한테 힘을 줘. 서로 무슨 작용한 거야? 상호작용한 거야. 상호작용. 너한테 그냥 주기만 하면 안 돼. 아니, 너도 받아야 돼. 자, 제가 조금 폭력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주먹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 배는 아무리 때려도 배가 안 아프대. 여기 명치 빼고 여기 진짜 복근 있는 데 있잖아요. 선생님 복근 보이시죠? 없어요.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없어. 복근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진짜 복근이 막 엄청나. 엄청난데 자기는 때려도 진짜 안 아프대. 자, 그래서 주먹을 진짜 주먹 있는 힘껏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배를 빡 때렸어. 실제 유튜브 보니까 무슨 격투기 선수가 자기는 배 진짜 안 아프다고 그러면서 마음껏 때려보라고 하는데 다른 우리나라 헤비급 격투기 선수 중에 챔피언, 우리나라 격투기 단체에서 챔피언, 누군지 알 거예요. 명모 씨. 이걸 볼 때는 또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사람 펀치 셀 거 아니야. 또 헤비급이니까. 진짜 있는 거 빡 쳤는데 안 아프다고 딱 그런 거. 와, 오히려 그걸 펀치를 때린 사람들이 아파해. 펀치를 때린 사람들이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분명히 힘을 배에다 줬잖아. 이 배도 이 펀치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 주먹에 힘을 준 거야. 주먹이 배에 힘을 주면 배도 주먹한테 힘을 준다고. 이게 작용 반작용이고 이게 힘이야. 항상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해.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지금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내가 너한테 힘을 주면 너도 나한테 힘을 주게 돼 있다고.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야. 한쪽에만 줄 수 없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 써져 있잖아.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다시 설명하실 거야. 그래서 한쪽에만 힘이 작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요걸 좀 채워 볼게요. 3번은 여기를 좀 채워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비춰 주세요. 자, 요 빈칸은 그냥 채우겠습니다. 요거는 질량과 무게 개념인데 중1 복습이다. 중1 때 이걸 배웠어. 그럼 막 이제 갑자기 혼란스럽죠. 중1 때 이거 배웠나? 배웠어. 안 배운 것 같은데? 배웠어. 아닌데? 책 찾아봐 빨리. 배웠어. 우기지 좀 마. 제가 꼭 물어보면 오프라인에서도 그래요. 이거 배웠어? 질량은 알아요 쌤. 근데 뭐 이런 관계라는 거 배웠어? 자,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무게는 뭐냐? 중력의 크기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이게 중력의 크기라고요? 그렇단다. 중력의 크기란다 얘들아. 중력이야. 중력의 크기가 그 무게야. 그러니까 무게는 다시 말하면 힘이야. 힘. 이게 중력이니까 힘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 힘 썼으니까 생각해보면 이 중력 때문에 운동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그것이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 오늘 안 배우죠? 자유낙하 운동? 네. 오늘 배우는구나. 네. 뒤에 가서 자유낙하 운동 배웁니다. 단위는 뭘 쓰냐면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죠. 뉴턴이라고 쓸 때는 뉴턴이라고 써도 우리가 이제 발음상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 얘기해야 돼요. 뉴턴. 원래 정확하면 뉴른이죠. 뉴른. 자,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킬로그램 힘, 킬로그램 F, 킬로그램 중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안 쓸게. 자, 측정 도구는 뭐 대부분의 저울은 무게를 재는 저울이고요. 양팔 저울, 윗접시 저울처럼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는 저울은 질량을 재는 저울인데, 자, 이게 중요해. 이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한데 뭐냐면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게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람이나 킬로그램이 이제 단위잖아요. 그럼 1kg의 물체는 어디에 있던지 간에 1kg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달에 가면은 중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달에서는 중력이 작습니다. 그죠? 무게가 중력이라고 했잖아. 중력이 작아지면 무게 작아지는 거야. 근데 질량은 무게랑 상관이 없어. 질량은 고유한 양이니까 새우깡 한 봉지의 양은 달에 가도 새우깡 한 봉지야. 새우깡 두 봉지 되거나 반 봉지 되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자, 관계식을 얘기하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무슨 말이냐면 무게를 구할 때 9.8 곱하기 질량 요렇게 구했어요. 무게를 구할 때. 그러니까 지구에서요. 이건 지구. 9.8이라는 숫자는 지구에서요. 그러니까 1kg짜리에다가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9.8을 곱하면 9.8이잖아요. 9.8 뉴턴으로 지구가 지금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항상 지구는 뭐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왜 9.8이라는 숫자가 나왔냐? 이 9.8이 바로 중력 가속도의 숫자예요. 앞으로 이 중력 가속도 여기다 써볼까요?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무게예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무게야. 자, 이렇게 쓸게. 중력 가속도라고 쓰긴 쓸게.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을 하면 무게가 돼요. 근데 이 중력 가속도는 중력에 따라 달라지는 가속도거든요. 중력이 커지면 가속도도 커져요. 왜? 힘이 커지면 운동 상태를 크게 변화할 거 아니야. 힘이 커진다. 운동 상태 변화가 크다.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게 뭔데? 속력이 크게 변하거나 방향이 크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 방향 크게 변하는 거는 주로 얘기 안 해주고 속력이 변화해 주는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거든요. 속력이 크게 변한다. 속력이 크게 빨라진다. 속력이 크게 변한다. 속력이 빠르게 감소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중력 가속도에 대한 개념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9.8이라는 숫자가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10이라는 숫자로 주어져요. 왜 10으로 주어지냐면 계산하기 쉽게. 계산을 많이 시키려고. 진짜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인데 이 중력 가속도는 앞으로 G라고 표현할 겁니다. G. 이 G는 gravity에서 온 거야. gravity가 뭐야? 중력이잖아. 가속도는 acceleration이거든. acceleration, gravity, acceleration. 맞는 표현이겠지? 중력 가속도. 맞아요. 이건 gravity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 이 중력 가속도는 G고 질량은 주로 M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mg죠, mg. gm이라고 써도 되지만 mg. 무게는 mg다.
무게. 그럼 무게는 뭐라고 그랬어? 중력, 힘이잖아. 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F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F는 mg. F는 m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자, 이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할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구에서와 달의 질량과 무게인데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지구에서 평균적으로 9.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분의 9.8 정도 된다고, 달에서는. 땡기는 힘이 1kg짜리 물체를 땡기는 힘이 지구에서는 9.8N이었잖아. 그러면 달에서는 6분의 9.8N이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쓰시고, 자, 안 쓴 사람은 멈춰서 써.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서 예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예제 남아. 네. 이거 보겠습니다. 예제. 자, 지구에서 무게가 30N인 물체를, 맞아요? 30N? 30N인 물체를 달에 가져가면 물체의 질량과 무게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세요. 중력과 속도가 10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까 9.8이었잖아요. 10으로 나온다고. 자, 무게는 처음에는 한글로 쓰지만 이제 앞으로는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무게가 F야. 무게는 mg라고, mg. 그럼 m이 뭐야? 질량이잖아.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무게가 30N이래, 지구에서. 그러면 30N.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30N. 그 다음 질량은 모르죠. m이지. 근데 G값이 얼마야? 10이잖아. 10. 물론 이제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질량이 얼마겠어? 3kg이야. 3kg. 지구에서의 질량이 3kg이야. 답은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거기 답 없죠? 답 꼭 물어봐. 이 예제 답이 뭐예요? 여기 있단다, 얘야. 자, 지금 얘기해 줄게요. 지구에서의 질량이 3kg이래. 질량이 3kg이면 달에 가져가도 3kg입니다. 그래서 달에서의 질량도, 지구와 달에서의 질량은 다 3kg이야. 질량은 3kg이 답이에요. 질량 썼어. 무게는 얼마냐? 무게는 6분의 1이라며. 그러면 지구에서의 무게가 30N이니까 이거의 6분의 1이야. 그럼 얼마겠니? 5겠지. 5, 6이 30이야. 5N이 답이야. 자, 정답은 30kg 5N입니다. 할 수 있겠죠? 30kg 5N. 됐죠? 너무 간단해. 자, 그 다음에 지우고요. 요거 지우고 알짜힘 얘기할게요. 이제 알짜힘. 여기까지만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이 힘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 알짜힘에 대해서도 중학교 때 잘 안 들어봤어. 알짜힘이라는 개념이 안 나오거든. 알짜힘이 무엇이냐? 이렇게 쓰면 됩니다. 힘의 합력이야. 모든 힘의 합력. 근데 힘의 합력을 배우지를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거기는 뭐 쓸 거 없죠?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기 4번 내용은 쓸 거 없지? 내가 쓴 거 안 줬죠?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정의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힘의 합력이야. 만약에 뭐 3개의 힘, 4개의 힘도 합성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2개의 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물체를 여기 마찰이 없는 면이라고 할게요. 마찰이 있으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뭐 10N의 물체라고 해봅시다. 근데 사실 이 물체 무게는 사실 상관없어.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이 물체를 요쪽으로 내가 5N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요. 내가. 근데 반대편에서 영철이가 3N의 힘으로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힘의 합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합력은 얼마냐면, 그렇지, 느낌적으로 오죠. 오른쪽으로 2N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짜힘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10N이라는 물체를 처음부터 그냥 오른쪽으로 2N 당기는 것과 5N, 3N 당기는 것과 효과는 같다 이거야. 2N의 힘으로 둘 다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두 힘이 나란할 때는 그냥 더하기를 하면 되는데 힘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물리량에서는 뭐 스칼라다, 벡터다 이렇게 배우는데 벡터는 방향이 있는 건데 이 힘도 방향이 있는 그 물리량이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가정을 했어요. 방향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동쪽 아니면 서쪽, 남쪽 아니면 북쪽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설정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했어.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플러스 5N이지. 그죠? 이건 마이너스 3N이야.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 힘의 합력이라는 건 나란한 경우에는 더하면 돼. 더하면 돼. 알았죠? 무슨 얘기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방향 표시를 안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방향 표시를 안 했을 때는 누가 큰 힘이에요? 얘가 더 큰 힘이잖아. 5N이. 5 빼기 3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작은 힘이 3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거 보세요. 방향 표시하는 게 좋은 게 뭐냐? 오른쪽을 플러스로 제가 했어요.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2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2N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힘이. 만약에 내가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줬어. 자, 다시 해볼게요. 오른쪽을 마이너스, 왼쪽을 플러스로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5N 더하기 플러스 3N이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N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2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게 알지아 힘인 거야. 이 물체에 대한 알지아 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나란한 힘은 알겠어. 이건 뭐 알겠어요. 뭐 예를 들면 2N에다 여기다가 또 이쪽으로 또 3N 더하면 같이 밀어주면 5N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나란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야. 나란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물체에 힘을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물체에 힘을 갖다가 이쪽으로 4N의 힘을 가했어요. 4N의 힘을 가했어. 이쪽으로는 3N의 힘을 가했어. 3N.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 주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방향이 수직 관계거든요. 이거 수직 관계. 그러면 대충 공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 이쪽으로 더 세니까 좀 아래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드시죠, 그죠? 맞아, 맞는데 이걸 할 때는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거 합니다. 평행사변형법.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법은 뭐냐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똑같이 그려. 요 힘을 똑같이 그려. 여기다 4N짜리 여기다 똑같이 그려. 요 끝점에다가 요 힘을 여기다 똑같이 그려. 그럼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잖아. 평행사변형. 사각형이죠. 이 둘이 평행하고 이 둘이 평행하다. 그럴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이 힘의 합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야? 5N이겠지. 뭐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5N. 그죠? 네. 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하라고 그럼 선생님 나와요?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안 나와. 걱정하지 마요. 3, 4 정도는 알잖아. 피타고라스 맞죠? 네. 9 더하기 16 하면은 25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두 힘은 그러니까 힘을 갖다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도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지 뭐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이 힘이 이렇게 요 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 물체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는데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데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긴 요렇게 작용하는데 힘이.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여기다 옮겨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옮겨서 그린 다음에 합쳐서 평행사변형법을 하면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법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만약 같은 힘으로 보세요. 같은 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화살표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해볼게. 90도를 이렇게 합성했을 때랑 이거를 한 120도 해볼까요? 120도 정도 합성을 했을 때랑 보면 볼게. 요 평행사변 얘를 여기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 그렸어요. 그러면 힘의 합력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힘의 방향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힘의 합력이죠? 이 두 힘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 똑같이 그리면 되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조금 끝까지 그릴게요. 이거 끝까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가 더 긴 것 같아요? 이 길이가 더 긴 것 같아요? 알짜임이 얘가 더 길죠. 얘 길이가 더 길잖아. 얘보다는. 각도가 두 힘의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힘의 합력이 작아져. 이거보다 더 크게 해볼까요? 각도를 더 크게 해볼까? 똑같은 길이로 제가 조금 좀 길이가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거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 모아지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짧잖아. 이렇게 보면 짧잖아요. 이 길이보다 이 길이 짧잖아. 왜? 두 힘의 합력의 각도가 커서 그래요. 합력의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거보다 더 작게 하면은 힘의 합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용한 게 뭐냐면 이렇게 턱걸이 할 때 요새 뭐 남학생들 턱걸이 막 관심 많잖아. 이렇게 벌려서 하면 턱걸이가 힘들어. 이렇게 좁혀서 하면 턱걸이가 쉬워. 그래서 여학생들이 이렇게 턱걸이 말고 이렇게 오래 매달리기 하자. 오래 매달리기 할 때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 힘들어. 이렇게 매달리면 이렇게 매달리는 게 낫지. 그죠? 최대한 손을 모으면 돼. 근데
이게 팔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모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게 좋지. 각도가. 그러면은 힘의 합력이 최대가 됩니다. 각도가 0이 되면, 그러니까 요 팔을 뻗는 각도랑 요 팔을 뻗는 각도가 이게 일자가 되면은 각도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각도가 있는 거고, 이건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되면은 오래 매달릴 수 있어. 제가 팁을 준 거예요. 자, 체육 시간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력과 속도의 구분으로 갈게요. 요거는 계속 안 지울게요. 힘에 대한 거. 자, 제가 지금 R자의 힘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얘기하자면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힘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은 정확히 말하면 R자의 힘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지만 여기 만약에 5N이 작용하고 이렇게 5N이 작용하잖아요. 자, 마찰이 없는 면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힘의 합력이 얼마야? 0이지. R자 힘이 0이야. 그럼 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운동 상태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R자 힘이 0이라는 뜻이야. 이런 거는. 그래서 5N 작용하고 5N 작용했는데, 그러니까 얘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도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힘이 작용했는데 운동 상태 변화가 안 했네? 그게 아니라 R자의 힘은 없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R자 힘인 거예요. 모양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조건 R자 힘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당긴다. 이게 찢어질 수도 있잖아. 모양은 변화시킬 수 있어. R자 힘이 아니더라도. 힘의 합력은 0인데 R자 힘은 0인데 실제로 10N의 힘이 얘를 찢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변화시키는 거는 R자 힘이 운동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의 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속도에 대한 개념을 안 배웠습니다. 속력에 대한 개념은 좀 배웠는데, 속력은 뭐냐?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입니다.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인데, 제가 속력의 공식부터 좀 써볼게요. 이동 거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32분쯤 지나고 있어요, 지금.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라고, 빈칸에 이동 거리를 채워라, 얘들아. 이동 거리 채워라. 자, 화내는 건 아닙니다. 속력을 구하는 공식, 시간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자, 앞으로는 제가 약자로 좀 쓸게요. 속력은 이렇게 씁니다. 속력은 V라고 쓰고요. 시간은 타임 T, 거리는 S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 디스턴스의 디스 할 때 S의 약자로 생각해도 되고요. 세퍼레이션 해서 구간의 약자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속력의 단위는, 단위 거기 써져 있죠? 단위 안 써져 있니?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라고 했는데, 속력과 속도는 주로 단위는 주로 미터 퍼 세크를 주로 써요. 미터 퍼 세크가 뭐냐면, 자, 거리의 단위를 미터로 하고 시간의 단위를 세크가 초예요, 초. 이걸 옆으로 이렇게 쓴 게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2미터 퍼 세크다. 1초에 2미터를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쓴 거죠. 그죠? 1초에 2미터를 간다 이 뜻이에요. 맞죠? 1초당 단위 시간을 1초로 맞춰준 거예요. 미터 퍼 세크로 하면.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하면 단위 시간을 1시간, 시간으로 맞춰준 겁니다.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냐 이런 뜻이죠. 시속 100km다라는 게 1시간에 100km를 가는 속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속도를 얘기해 볼게요. 속도는 속력하고 굉장히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릅니다. 자, 이것도 뭐 벡터 스칼라 얘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나중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단위 시간당 변위예요. 변위. 단위 시간당 변위.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 자, 요거는 속도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렇게도 표시하는데 요거 생략하고 표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 표시는 뭐냐면 얘가 방향이 있다는 거야. 자, 시간은 t고요. 변위도 s로 그냥 표시하는데 얘를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는 거야. 변위가 방향이 있어. 그러니까 방향이 있다는 게 속도랑 속력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요 화살표 사실은 많이 생략하고선 써요. 속력과 속도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주로 같은 경우 위주로 보긴 할 겁니다만 아닌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구분은 해놓으셔야 돼요. 물리에서는 다 똑같은 방향만 가는 문제만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생활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다 똑같은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만 이걸 생략하더라도 왜 생략했어요? 이렇게 왜 안 써져 있어요? 하지 말고 그냥 생략됐거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동거리 변이 채우시면 됩니다. 분명히 써서 이동거리 변이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제를 풀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다시 와서요. 여기 예제는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철수는 동쪽으로 100m를 갔다가 20m를 서쪽으로 직선 이동했대요. 직선. 어차피 동쪽 서쪽으로 갔으면 뭐 직선상에서 이동한 겁니다. 동쪽으로 갔다 뭐 남쪽으로 갔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총 걸린 시간은 10초였대. 평균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균이라는 거는 그 구간 동안의 전체 구간의 속력, 전체 구간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빨리 갔거나 늦게 갔거나 이걸 따지지 말고. 그러면 이거는 뭐 따로 공식이 있나요? 아니야, 따로 공식 없어. 아까 그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었고요. 이걸 평균 속력으로 구하면 돼요. 시간분의 변이죠. 변이가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자, 철수가 처음에 여기 출발점이라고 하면 출발점에서 동쪽으로 어떻게 간 거냐면 직선으로 갔겠죠. 동쪽으로 100m를 간 겁니다. 오케이? 100m 이렇게 갔어요. 100m.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얘가 서쪽으로 갔으니까 반대편으로 간 거지. 그런 다음에 다시 반대편으로 몇 미터 갔어? 20m? 네, 20m 갔어요. 여기까지가 20m. 자, 근데 몇 초 걸렸어요? 10초 걸렸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평균 속력을 구해볼게요. 일단 10초 걸렸어. 평균 속력은 얘가 10초 걸렸는데 이동거리가 얼마냐? 이동거리는 100하고 20 갔으니까 120m입니다. 120m 간 거야. 120m. 120m. 그럼 얼마야? 12m/s가 답이에요. 1초에 12m/s의 속도로 간 거야. 그래서 이건 우사인 볼트만큼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 철수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냐 느리냐 이건 너무 생각하지 마. 오토바이 타고 갈 수도 있잖아.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12m/s로 갔어요. 평균 속도, 속력이. 평균 속력입니다. 속력이 12m/s야. 이게 이제 거리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변이는 뭐냐면 위치 변화량인데, 자, 출발점을 볼게. 자, 출발점이 여기죠. 여기다 점을 찍어. 최종 목적지에 점을 찍어. 도착점. 최종 도착점은 여기잖아. 요 직선거리만 보면 됩니다. 이게 변이야. 변이가 80m예요. 위치가 여기서 요로 변한 거지. 선생님, 저 20m 더 뒤로 갔다 왔잖아요. 동쪽으로 갔다 왔잖아요. 상관없어. 그거는 뭐 상관 안 하는 거야.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변이는 갔다 온 경로는 중요하지 않아. 경로는 막 돌아서 왔든 상관없어. 이거를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여기서 80m 지점인데 여기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여기 80m 직선으로 80m 직선이에요, 반드시. 근데 철수가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래도 변이는 80m. 이동거리가 많은데 이동거리는 상관없어.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위치가 변한 거잖아. 그것만 따지면 돼요. 변이. 그 변이가 얼마냐면 80m입니다. 80m 10초. 그래서 10이 아니라 8m/s죠. 속도가 더 느리죠? 속력의 값보다는 느린다는 표현보다는 속력의 값보다는 속도의 값이 더 작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8m/s 이렇게 써주면 더 좋죠. 방향이 동쪽이니까. 그죠? 뭐 만약 문제에서 동쪽을 플러스로 한다 그러면 플러스 8m/s. 동쪽을 마이너스로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8m/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속력과 속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속력과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자, 넘어가서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그 다음에 6번을 볼게.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구분이라고 했는데, 등속도 운동랑 등가속도 운동의 구분. 자, 요거 지우고 다시 여기다 좀 설명할게요. 요거 계속 안 지우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제가 운동 상태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운동 상태의 의미는 속력과 운동 방향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력과 운동 방향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속도입니다. 속도. 이게 속도야. 속력 더하기 운동 방향이 속도야. 속도는 빠르기도 있는 거고 방향도 있는 거야.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동쪽으로 8m/s라고 했어요. 이거 다 풀어준 거다. 이거 다 풀어줬어요. 지금 안 채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동쪽으로 8m/s라고 했어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있어? 동쪽이잖아. 속력 있어요? 8m/s잖아. 이게 바로 속도라는 개념이야. 운동 상태가 뭐다? 속도. 그러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힘이라고 그랬지. 그럼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힘이야. 속도를 변화시킨다는 뜻이 힘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죠? 속도를 변화시켰다는 뜻이 힘을 변화시킨 거, 아니, 힘이 작용했다는 거잖아. 힘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한다며. 운동 상태는 속도라며. 속도가 변화한다? 힘이 작용했다. 그거야. 그런데 거기 보면 등 속도. 자,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가 함께 표현이 돼 있는 거라고 했어요. 방향과 빠르기. 빠르기는 속력이죠. 근데 앞에 등자가 붙잖아. 등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이게 일정하다는 뜻이야. 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속도가 일정한 게 뭔데? 다시 얘기해 볼게. 속력이 일정해. 속력도 일정하고 뭣도 일정해? 방향도 일정한 거야. 뭐라고요? 다시.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게 등속도 운동이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게. 다른 말로. 속력 일정,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력자 빼고서는 이제 등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향이 일정하다. 어떻게 가는 거야?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합쳐서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이게 등속도 운동이야. 아, 그렇구나. 계속 일정한 속도로 내가 직선으로 가는 거지. 한 번도 속도가 빠르기가 변하지 않고. 등속, 직선 운동. 이때 등속이라는 건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죠?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야. 쓸 수 있겠죠? 등속도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 거의 채우세요. 6번에 1번 등속도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한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한다. 됐죠? 자, 그러면 등 가속도 운동은 뭐냐? 등 가속도. 다르겠죠? 등 가속도야.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건데 가속도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밑에 가속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미리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속도 변화가 바로 가속도입니다. 가자가 변한다는 뜻이야. 변할 가자. 가속도. 속도가 변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오늘 조금 자세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길면 쉬었다가 잠깐 스킵한 게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와. 지금 40분 넘어가고 있으니까 한 지금 절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1강이 좀 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2강부터는 안 깁니다. 그렇게. 등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건데 속도 변화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변했다는 말이야? 안 변했다는 말이야? 안 변했다는 말이야. 땡! 안 변했다라고 얘기 안 했어. 정신 차려 지금. 컴온.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속도 변화의 정도.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쌤?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 거기 써져 있잖아.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쌤. 보세요. 어떤 물체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 속력이 0이었어. 속력으로 그냥 얘기해. 직선 운동을 하면 어차피 한 방향으로 계속 직선 운동을 하면 속력과 속도는 같아요. 방향은 똑같으니까 속력과 속도는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0m/s.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지 상태였어요. 정지 상태였는데 자, 1초 뒤에 봤어. 1초 뒤에 딱 봤더니 얘가 2m/s가 된 거야. 오케이? 빨라진 거죠. 1초 뒤에 2m/s로 빨라졌어. 자, 이 물체를 또 1초 뒤에 관측을 해봤더니 4m/s가 됐어요. 또 1초 뒤에 관측을 해봤더니 6m/s가 됐어. 총 몇 초가 지났어? 1초, 2초, 3초가 지났어. 3초 동안 보세요. 1초마다 얘는 2m/s씩 속도가 빨라졌어. 2 빨라지고 2 빨라지고 2 빨라졌잖아. 1초마다 2씩 빨라졌어. 속도 변화가 2식이라는 속도 변화가 있었잖아. 2씩 빨라지는 속도 변화가 있었죠. 그죠? 물론 이제 방향이 같으니까 속력 변화라고 얘기해도 되죠. 여기서는. 속력이 2씩 빨라졌어. 1초마다. 그러면 속력이 한 번도 2보다 더 빨라지거나 덜 빨라진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럼 만약 등가속도가 아닌 거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똑같은데 자, 이게 A라는 물체의 운동이었고 B라는 물체가 뭐니까 0이었다가 1초 뒤에 봤더니 2m/s가 됐어. 좋아. 근데 1초 뒤에 봤더니 얘는 6m/s가 됐어. 또 1초 뒤에 봤어요. 1초 뒤에 봤더니 이번에는 14m/s가 됐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1초에 2씩 빨라졌잖아. 처음 1초 동안은 2 빨라졌는데 그 다음 1초는
4가 빨라졌어. 4m/s가 증가했어. 그 다음 1초는 8m/s가 빨라졌어. 속도 변화량이 달라지지 않아요. 즉 가속도가 달라진 거야. 이거는 등가속도가 아니라 이건 무슨 운동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그냥 가속도 운동. 응? 이해됐어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속도란 무엇이냐? 가속도.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자, 가속도 다시 이제 공식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가속도를 좀 볼게요. 가속도.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입니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에요. 제가 아예 써줬습니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인데 이때 단위 시간은 주로 시간의 단위 몇을 쓰냐면 1초 단위. 1초당 얼마가 속도가 변했냐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A는 제가 이미 구해 놓은 거야. 뭐냐면 자 0에서 6m/s까지 됐는데 3초가 걸리긴 했는데 1초마다 얼마씩 증가했어요? 2씩 증가했죠. 그래서 이때 속도 변화량, 즉 가속도는 2m/s. 1초에 2m/s씩 빨라진 거야. 이거를 단위로 하면 2m/s의 제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단위가 m/s의 제곱으로 쓰거든요. 1초에 2m/s씩 증가한다는 거야. 1초에 2m 가는 이 속도만큼 1초마다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세크가 세크 이 위로 올라가면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2m/s의 제곱 이렇게 쓰면 1초마다 2씩 빨라지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야. 느려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 반대로 이렇게 운동이 돼 있다고 해봐. 이렇게. 속도가 감소했어. 6에서 4로, 4에서 2로, 2에서 0으로 하면 이건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에요. 2씩 감소했다는 뜻이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 공식은 없나? 공식 있어요. 단위는 제가 m/s 제곱 썼고 공식은 가속도를 이제 A라고 부르겠습니다. acceleration. 악셀레이터 해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가속 페달을 악셀레이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같은 개념으로 같은 글자에서 따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는 이렇게 씁니다. 공식은 이렇게 써요. 자, 앞으로 이제 델타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 이 델타라는 거는 변화량이라는 뜻인 거예요. 변화량. 근데 변화량은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겁니다.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거. 이게 무슨 소리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 시간의 변화량분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잖아. 속도의 변화량 V. 물론 이 V는 이제 이렇게 속도입니다. 속력이 아니라. 자,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 속도 변화량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주는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입니다. 이렇게 해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 속도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아까 플러스 2m/s였을 때 한번 해볼게. 1초 뒤에 2가 되고 1초 뒤에 4가 되고 1초 뒤에 6이 됐어. 그러면 나중 속도가 여기 얼마? 여기 대입해보면 나중 속도가 6이죠. 3초가 지났을 때 나중 속도가 6이 됩니다. 6m/s 끝빼기.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0이잖아요. 속도 변화량은 그래서 6이야. 플러스 6이죠. 그죠? 그런데 시간의 변화는 어떻게 됐냐면 1초, 2초, 3초가 변했어. 그래서 3초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얼마요? 2m/s의 제곱. 아하, 이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이거야.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느낌이 오시죠? 이거 하나 더 해볼게.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1초 뒤에 2m/s, 1초 뒤에 6m/s, 1초 뒤에 14m/s가 됐어요. 그러면 1초에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이 공식을 쓰면 좋겠죠. 총 몇 초가 지났어요? 1초, 2초, 3초. 째깍. 3초 지났어요. 나중 속도가 얼마야? 14. 자, 단위 생략하고 쓸게요. 한꺼번에 이따 쓰게. 처음 속도 0이야. 그거 얼마요? 3분의 14지. 3분의 14 m/s의 제곱이에요. 딱 안 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거 뭐 그냥 제가 막 쓰다 보니까 딱 안 떨어지는 게 나왔네. 이게 답이야.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죠? 가속도 얘기 계속 또 할게요. 자, 제가 예제 있나요? 이거 빼먹었나? 예제 빼먹었네 제가. 자, 바로 여기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제 거기 있는 거 다 바로 풀어드릴게요. 빼먹으면 또 빼먹었다는 뜻이 여기 PPT에 안 넣었다는 거지. 예,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정지한 물체가 보세요. 10초가 지났는데 10초 뒤에 봤더니 속력이 40m/s가 됐대. 이거 공식 이거 써준 거야. 공식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 공식 써준 거예요. 그 위에 예제 위에 있는 거 지금 7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7번 하고 있어요. 2페이지 7번. 자, 그럼 봐봐. 정지한 물체가 10초 뒤에 40m/s가 됐대. 여기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라. 제가 이렇게 화살표 안 쓰더라도 그냥 생략한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비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막 책 보면 화살표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쓰는 게 맞는데. 그러면 10초가 걸렸어. 시간 변화량 10초 동안이죠. 나중 속도 40 빼기 처음 속도 0이잖아. 그럼 얼마야? 4m/s의 제곱이지. 1초에 4씩 빨라졌다는 뜻이에요. 1초에 4씩 빨라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속도는 4m/s의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지우고 이제 8번 할게요. 다 지우고. 아, 이거 1강을 2강으로 나눌까 하다가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힘과 운동을 한꺼번에 같이 듣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 얘기도 이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같이 듣는 게 좋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잖아. 기적의 기억력이죠. 그죠? 다 잊어버려. 자,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심이 없는 분야잖아요. 이 힘과 운동, 이 물리 파트가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복을 안 해주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복습을 해야 되는데 운동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운동 그래프는 항상 X축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X축이 여기 시간이에요. 시간 T라고 해줄게. 시간과 속도 그래프, 시간과 거리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과 거리 그래프 S 해볼게요. 이게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간과 속도 그래프. 물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도 있는데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 이거 제가 거꾸로 얘기했다고 또 막 이렇게 비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걸 부를 때는 시간과 거리 그래프가 아니라 거리와 시간 그래프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라 그 정도는. 좀 그거 좀 지적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을 올려요 또. 이렇게 얘기했던데 몇 분 몇 초에 그렇게 얘기했던데. 알았다. 알았어. 뭐 사과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니? 자, 거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운동 그래프라고 했는데 X축은 항상 시간이다. 사전 분석이라고 했죠. 기울기가 무엇이냐면 X축분의 Y축의 값이다 라고 했어요. 기울기.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이제 수학에서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그냥 X축분의 Y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축이 뭐냐면 한글로 써볼게요. 시간분의 Y축이 뭐냐면 거리 혹은 변이라고 써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속도야. 이게 기울기라고. 시간과 거리 혹은 시간과 변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 속력을 의미한다고요. 제가 속도랑 속력을 같이 이렇게 막 짬뽕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랬잖아요. 속력과 속도가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 속도라고 했다 갑자기 속력이라고 했다 선생님 다른 개념인데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세요. 같은 경우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그걸 가지고 또 이것도 비난하지 말아주시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속도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X축 곱하기 Y축이 별 의미는 없어요. 시간 곱하기 거리가 의미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속도가 기울기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속도가 기울기다. 속도가 기울기다라는 거. X축분의 Y축.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간과 속도니까 잘 보세요. 시간과 속도인데 면적, 넓이는 면적은 X축분의 Y축이라고 했으니까 시간 곱하기 속도가 됩니다. 속도. 이게 뭐냐면 거리, 변이가 됩니다. 맞잖아. 그러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S는 정리하면 VT잖아. 맞죠? 그래서 면적이 거리 혹은 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면적이 변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도 의미가 있냐? 기울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시간분의 속도.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변화량을 사실 넣어야 더 사실은 정확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게 가속도잖아. 여기서는 기울기가 가속도구나. 그죠? 기울기 비교하는 건 아시죠? A, B, C.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지.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큰 거.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은 여기서는 뭐 기울기나 면적은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뭐 큰 중요한 의미는 없지만
네, 그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따른 y축의 변화량이니까 x축이 시간이니까 기울기는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변화량. 네, 기울기가 속도 변화량이긴 한데, 네, 속도 변화량이긴 한데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네. 속도 변화량이 아니라 가속도의 변화량이죠. 가속도의 변화량. 네, 속도 변화량이 아니라 가속도의 변화량.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볼 텐데 뭘 연습해 볼 거냐면 운동 그래프 연습을 해볼 텐데 등속도 운동을 좀 연습을 해볼게요. 등속도 운동을 연습해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라는 거는 방향과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죠. 이거 등속 직선 운동. 이거를 시간과 거리. 이거 뭐 변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변이. 근데 그냥 직선 운동하는 경우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과 변이 또는 시간과 앞으로 제가 약자로 쓸게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시간과 속도 또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딱 왔을 때 시간과 변이 그래프가 나왔어요. 시간과 거리 그래프 혹은 시간과 변이 그래프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뭔지를 따져야지. 기울기가 속력이다. 기울기가 속력이야. 기울기가 속도야. 그러면 등속도란 건 속도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 기울기 일정하다. 됐죠? 그럼 기울기 일정한 건 뭐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뭐 각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죠? 바닥에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건 이것만 등속도 운동은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8m다, 0m다 이렇게 하면 8m 지점에서 0m 지점으로 온 거야. 이거는. 응?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또 헷갈리니까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4초 동안 가정을 해보는 거야. 4초 동안 8m를 갔다. 이거 내가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야? 4분의 8. 그래서 기울기가 속도니까 속도가 2m/s예요.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쉽지. 속도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시간과 속도 뭐 만약에 값을 넣는다 그러면 2m/s. 이 값은 제가 임의대로 넣어준 거예요. 거기 없는데요? 임의대로 넣어준 거야. 거기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봐봐. 가속도. 속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야. 0. 안 그려줘도 되는 거지 사실. 없어. 가속도는 0이야 계속. 0으로 가야지. 그죠? 이게 끝입니다. 넘어가서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등가속도 운동. 자,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부터 그리면 좀 편할 것 같냐면 이걸 그리는 게 편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변하지 않았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였냐면 아까 여기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울기가 가속도였어. 이게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아까 등속도 운동의 시간과 거리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1초에 뭐 얼마니? 뭐 4m/s씩 증가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2초 뒤에는 몇 m/s가 됐겠어요? 2초 뒤에는 8이 됐겠죠. 8m/s. 그러면 이 가속도는 1초마다 4씩 증가하잖아요. 1초에 4씩 증가해. 기울기가 1마다 4씩 증가해. 여기 4지 뭐. 4m/s의 제곱이다. 가속도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는데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등가속도죠. 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도가 증가하면 기울기는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이게 기울기 증가하는 거잖아. 직선으로 그리면 안 돼. 곡선으로 그려야 돼.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하나 더 해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더 해볼게요. 뭐냐면 속도가 감소하는 것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건 어떻게 그리냐? 이거는
이건 어떻게 그리냐? 자, 속도가 감소하잖아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똑같이 4인데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값이 없는데 여기 밑에다 그려줘야 돼. 이렇게. y축을 마이너스 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죠. 마이너스 4. 여기까지 화면이 나오죠? 미터 퍼 세컨드 제곱. 1초에 4씩 감소하는 거야. 1초에 4 감소해서 4m per second 되고 또 1초에 4 감소해가지고 0이 된 거야. 정지한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 기울기가 속도인데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인데요. 자, 요것도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쪽에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일단은 선 암기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은데, 제가 이걸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물리학에서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건데 이 공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미리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미리 정리해요. 자, V는 했는데 이 V가 나중속도입니다. 나중속도. 나중속도를 의미하는 게 이 V예요. 물론 제가 이게 화살표 안 그려놨지만 속도입니다. 그거. 나중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식은 V, 그 다음에 S도 있거든요. S는 이동거리고요. 또는 변이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EAS, 이동거리와 가속도를 2로 곱한 값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나중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처음 속도를 V0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어떤 책에는 처음 속도를 V1, 나중속도를 V2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중속도는 처음 속도에다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되는데 속도 변화량을 AT라고 합니다. AT. 이렇게 AT.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은 A 아니에요? 그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고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여기다가 t를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나중속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3시간을 들어야 돼. 자,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V0t 이동거리예요.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좀 복잡하죠? 네. EAS 이거는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고 물리학 1 정도 가서 쓸 일이 있는데 알아두세요. 일단 지금은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주면 EAS 값이 됩니다.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운동에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라 등가속도 가속도가 A죠. 일정할 때, 그러니까 A 값이 일정할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지금부터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번을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9번은 다 채운 거예요. 10번을 얘기하자면 자유낙하 운동은 무엇이냐?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자유라는 뜻이 공기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에서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 없어도 그냥 공기 저항 무시하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 없이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이에요. 그 빈칸을 뭐라고 쓰라고? 중력. 10번의 1 중력이야. 10번의 1 중력. 중력 가속도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로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입니다. 대충 9.8 정도가 돼요. 자, 무게의 표현 아까 했어. 무게의 표현은 F는 mg. 이게 무게고 이게 질량이고 이게 중력 가속도죠? G가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죠? 9.8m/s의 제곱으로 빨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중력 가속도 대부분은 10으로 줄게요. 10m/s 제곱. 문제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어떤 물체를 가만히 자유낙하 운동 시켜요.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 시켰어요. 그럼 바닥에 닿을 거 아니에요.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공기는 있지만 공기 저항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어. 2초. 그러면 자, 중력 가속도 물론 9.8이지만 정확한 값은 거의 9.8이지만 그냥 10으로 계산을 하면 10m/s의 제곱으로 빨라진다는 뜻은 뭐냐면 1초에 10m/s씩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초 뒤에 만약에 여기 와 있어. 또 1초 뒤에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1초 뒤에 사진 찰칵 찍으면 여기 있고 2초 뒤에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초 지나서. 그래서 요때 지나갈 때 순간 속도를 봤더니 얼마냐면 10m/s예요.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속도가 0이었을 거 아니에요. 10씩 증가한 다음에 10이 증가해야 돼, 속도가.
또 1초 뒤에 얼마 빨라져야 돼? 1초 뒤에는 다시 또 10이 빨라져야 되니까 원래 속도 10에서 또 10이 빨라지니까 얼마야? 20m/s가 되는 거죠. 나중 속도가. 이해됐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인 거야. 1초에 10씩 빨라지니까. 이 공식에다가 이용할 수가 있어. 뭐냐면 이 보세요. 이 나중 속도 여기다가 구하면 되는 거야. 나중 속도. 근데 항상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없어요.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그리고 이 A 값이 G 값으로 바꾸면 돼. 요건 또 뒤에 가서 나오나? 네, 안 나오나요? 제가 이거 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 공식에다 그냥 대입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나중 속도 V. 그러니까 2초 뒤에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저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나중 속도 V는 G 중력과 속도가 얼마지? 10이야. 곱하기 몇 초지? 몇 초가 지나야 나중 속도가 되는 거죠? 2초. 그래서 20m/s 이렇게 구하면 된다. 우와! 공식이 훨씬 쉬운데 그러니까 이 공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자가 물리를 지배하는 거야. 머릿속에 공식을 이해하면 공식을 외우지 않아. 그러니까 공식을 막 갖고 노는 거야. 그럼 금방 되죠. 자, 옆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갑자기 자유낙하 운동인데 왜 옆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나오냐? 이걸 수평 투사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저쪽 가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와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조금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자, 요거 다 지울게. 다 지우고 이제 좀 얘기하자면 앞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힘이라는 거는 이거 다음 시간에도 얘기할 텐데 힘이라는 건 요때 힘은 이제 알짜임이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운동 상태 변화 요인이다. 그러면 힘은 운동 상태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속도라고 있어. 운동 상태가 속도고 변화는 가. 그래서 가속도가 생기면은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힘이 없으면 등속도 운동. 그죠? 자, 근데 이거 수평 투사 운동이라고 해서 옆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이걸 옆으로 이렇게 던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공기에 저항이 없는 곳에서 옆으로 던졌어요. 그럼 옆으로 던졌을 때 이 물체의 모습을 모는 종이로 시간 간격은 똑같아요. 뭐 0.1초마다 찍었다. 그럼 0.1초마다 찍힌 곳을 나타낸 건데 모는 종이 한 칸의 간격은 같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건데 이걸 던지잖아요. 던지면 계속 옆으로 누가 밀어주나요? 밀어주지 않아요. 한번 던지고 난 다음에 손에서 떨어지면 손으로 밀어주면 손에서 떨어지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옆으로는 힘이 전혀 없어. 힘이 없어. 아니 생각을 해봐. 제가 분필을 던져요 옆으로. 분필. 힘 줬잖아요 쌤. 그치? 처음엔 줬어. 운동하는 동안은 힘이 있냐고. 운동하는 동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동안 움직이는 동안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옆으로는 운동하는 동안에 힘이 없어.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보면 옆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옆으로는 등속도 운동,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돼요. 속도가 변하지 않고 쭉쭉쭉 가야 돼. 그죠? 근데 언젠간 멈추는 이유가 바닥에 닿으니까 멈추는 거지 바닥에 닿지 않으면 계속 옆으로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옆으로는 모는 종이 간격이 몇 칸씩이야 정확하게? 3칸씩. 여기 갔잖아. 그 다음에 여기 갔잖아요. 정확하게 3칸씩 갑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다 속력이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내려갔잖아요. 방향 변했는데 왜 등속도입니까? 옆으로만 나눠서 본 거야. 나눠서. 옆으로 간 것만 본 거야. 옆으로 간 운동에 대해서는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밑으로 꺾였냐? 아래쪽으로는 무언가 잡아당긴 거야. 이 물체를. 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무언가 잡아당기고 있어. 이게 뭐예요? 중력. mg. 물체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g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중력이 땡기니까 아랫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해요? 중력에 의한 운동.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자, 힘이 일정하면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 변화도 일정하죠. 가속도도 일정해. 이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 선생님 여기서 왜 힘이 일정합니까? 중력이 일정하잖아. 내려가면서 뭐 중력이 더 약하게 작용하거나 세게 작용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지구에서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지고 가까워지면 중력이 세지는 거니까 내려갈수록 중력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실험을 할 때는 무슨 뭐 6,000km 상공에서 막 내리꽂는 실험을 하나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야.
무슨 말이냐면 지구 전체에서 보면 거의 이 높이 크기가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중력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력이 일정한 운동, 즉 힘이 일정한 운동.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보세요. 아래쪽으로 보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갖고 그 다음에는 세 칸 갖고 그 다음에는 5칸 갖고 이렇게 빨라진다. 근데 빨라지는 정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뭐 예를 들면 10m/s의 제곱으로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수평투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기까지 좀 잡아주세요. 이거를 옆으로 던질 때 한번 생각을 해봐. 자꾸 분필 던지면 제가 어차피 주워야 되는데 살짝 던지면은 좀 덜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2m/s였어. 근데 이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가 1초 걸린대. 1초.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가 1초 걸렸어. 그러면 2m/s로 던지면은 수평 방향으로는 몇 미터 가냐? 1초에 2m 가는 거죠. 2m가야? 이게 2m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걸 4m/s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4m를 갑니다. 2배 더 멀리 가요. 근데 2배 더 멀리 가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공기 저항이 없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것도 일종의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중력만을 받으니까 수평투사 운동도 옆으로 던진 물체 운동. 이걸 세게 던지면 얘가 약하게 던질 때보다 늦게 떨어집니까? 아니죠. 바닥에 닿는 시간은 똑같아요. 왜? 중력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요. 자, 거기도 채워볼게요. 뭐냐면 10번의 괄호 5번 보면 물체 무게와 중력 가속도. 결론부터 쓸게요. 중력 가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무게와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 그렇게 쓰세요. 무게와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 G죠?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 그거야. 무게와 관계가 없어. 그게 제가 쓰고 싶은 말이에요. 결론은 이거를 몇백 년 전에는 누가 얘기했어? 갈릴레이가 얘기한 거잖아. 갈릴레이가 뭐냐면 피사의 사탑에서 뭐 했어요? 무거운 물체가 있어. 질량이 2m짜리가 있어. 질량이 m짜리가 있어. 쇠구슬이야. 쇠구슬은 공기 저항 별로 안 받으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다들 어떻게 생각했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무거운 게 먼저 닿을 거라고 생각했어. 동시에 도달했어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관계없어. 이것도 관계없는 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왜 관계없는지. 다음 시간 되면 얘기해줄게. 똑같이 떨어져.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 중력 가속도가 10이다, 9.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지구에서 모든 물체는 공기 저항을 받지 않으면 9.8m/s의 제곱 혹은 뭐 약 반올림 해가지고 10m/s의 제곱으로 떨어진다고. 모든 물체는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가벼워도. 선생님 근데 깃털은 천천히 떨어지는데요. 그건 공기 저항이 있어서 그런 거고.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하면은 중력 가속도만큼 무게와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세게 던지더라도 아무리 세게 던져도 미안합니다. 이 높이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1초가 걸린다면 아무리 세게 던져도 이 높이만 변하지 않으면 그냥 멀리는 옆으로는 멀리 가지만 바닥에 닿을 때 시간은 똑같다고요. 이렇게 살살 던지나 멀리 던지나 저건 좀 바닥이 좀 밑에 있어서 바닥에 닿을 때 딱 닿는 시간은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오늘 길었는데 여기까지 해보고 문제, 맛보기 문제가 3개 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이거 정리하고 나서 칠판 정리하고 나서 금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맛보기 문제 3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의 정보를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동원해서. 이것도 답이 따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풀어주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한 점 5의 두 힘 F1, F2가 작용할 때 R자임은 얼마인가? 이것도 평행사변형법을 하면 되죠. 요 힘을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F1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F2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요게 힘의 합력이 될 텐데 요게 자 모눈종의 한 칸의 크기를 2N으로 정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이니까 12N이 답입니다. 답은 12N이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서 과정을 찾으시고 12N이 답이야. 이게 힘의 합력이죠. 여기서 요만큼이. 그죠? 12N. 평행사변형법을 쓰면 된다. 예. R자임은 12N. R자임이 뭐라고요? 힘의 합력. 이게 답이에요. 제가 지금 답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답이 뭐예요? 강의를 봐라. 답변은 강의를 봐라. 자, 2번 다음 그림은 0에서 10초 동안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속력이긴 하지만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속도랑 같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은 속력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그러면 A는 지금 가속도가 얼마냐? 3분의 10만큼의 가속도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는 거야. 여기는 가속도가 없어.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속력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한 거죠. 이 구간은. 그 다음에 8에서 10까지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속력이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직선 운동했으니까 속력과 속도가 같다. 그래서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m/s의 제곱. 1초에 5씩 느려진 거야. 그래서 10m/s가 2초 만에 정지가 된 거죠. 10m/s인데 1초에 5 감소하면 5m/s, 또 1초 지나면 0m/s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이동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동 거리를 구해보면 3 곱하기 10 나누기 2죠. 이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은 15m가 되고요. 이 사각형의 면적. 물론 이제 전체를 다 구해도 되는데 ABC 구간을 또 따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사다리꼴로 해서 구해도 돼요. 6 여기가 밑변이 6이죠. 6 곱하기 10이니까 6이 아니라 5죠. 5죠. 5 곱하기 10이니까 50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2 곱하기 10 나누기 2니까 10m죠. 그러면 총 75m를 갔네. 총 이동거리는 75m입니다. 10초 동안. 10초 동안 75m를 간 거야. 그러면 평균 속력, 속도랑 속력이랑 똑같으니까 7.5m/s.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문제 안 나와도 그냥 문제 뭐 다 안 읽어도 이렇게 해석이 팍팍 돼야 돼. 자, 자동차가 등속 운동을 한 구간, 속도, 속력이 일정한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 B 구간이잖아요. 여기 빠르게 안 변한 구간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은 B 구간이다. 맞죠? 기억 골라주시고 지금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은 8에서 10초 동안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 구해놨잖아 우리가. 이 면적이 삼각형의 면적이 이동거리다. 10m. 20m가 아니라 10m다라는 거. 그 다음에 0에서 10초 동안 자동차의 평균 속력 구해놨잖아. 7.5. 그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A 구간과 C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변한다. 그렇죠. 왜 일정하게 변하냐면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가속도가 뭔데? 기울기. 기울기가 변했어요? 기울기가 변한 건 이렇게 곡선으로 가야 기울기가 변하는데 기울기 안 변했고 기울기 안 변했어. 여긴 가속도가 없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즉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다.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에요.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이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했대요. 그럼 4초 만에 바닥에 도달했대. 중력 가속도는 11에. 도달할 때 속력은. 자, 이럴 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편한데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속도 변화량. 근데 처음 속도가 없어. 0이야 이거. 왜냐하면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처음 출발은 항상 0이란 말이야. 정지된 상태에서 일단 출발하거든요. 그럼 이거 빼고 나중 속도 V는. 이거는 이제 중력가속도 G랑 같다라고 했잖아. 중력가속도 G가 얼마예요? 10이다. 10 곱하기 몇 초 만에? 4초 만에. 그래서 40m/s지? 아니 근데 생각을 해도 돼. 1초에 10씩 빨라지니까 그게 4번 빨라지는 거 아니야. 1초에 10 빨라지고 또 1초 지나고 또 1초 지나고 또 1초 지나고 4번 지났어. 10 증가량이 4번 지난 거니까 10씩 4번 쌓였으니까 40m/s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죠? 자, 이때 낙하한 높이는 얼마냐? 이거는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했으면 쉽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방법 다 해볼게. 여기서 보면 자유낙하 운동은 이게 없어요. 이 V0가 없잖아. 처음 속도가 0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S가 H야. 낙하한 높이야. 이 자유낙하 운동은 이동한 거리는 위아래로의 거리잖아요. 낙하한 높이잖아요. 그럼 2분의 1. 그 다음에 A 값이 얼마냐면 G 값이잖아. G 값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m/s 곱하기 10. 그 다음 몇 초 걸렸어? 4초. 4의 제곱.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얼마니? 얼마지? 80인가? 80 맞죠? 암산이 틀릴까봐 본 거예요. 80m. 그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1번에서 나중 속력을 구해놨잖아요. 나중 속도를 구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 자유낙하 운동은 어차피 처음 속도는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몇 초 동안 증가했어? 4초 동안 증가했고
나중 속도가 얼마나 됐어요? 40m/s. 삼각형의 면적, 이 면적이 바로 이동거리다. 면적을 구해보면 80m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해도 돼요. 네. 이걸 생각해내는 게 실력인 거지. 이제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봐야지. 아무리 특강이지만 열심히 듣기로 노력했으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끝입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2강 뉴턴의 운동법칙. 우와, 대빵 멋있는 거 하네. 뉴턴 얘기하니까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뉴턴이, 아니 제가 뭐 뉴턴을 어떻게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뉴턴을 뭐 뉴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뉴턴이 별거 아닌 사람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사람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 텐데, 어쨌든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습. 예. 요거 듣기로 이제 결심한 이상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도전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과학의 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